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과 물리 개념을 교과서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1장 미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본문, 물리에 필요한 수학, Q&A 순서로 책이 진행이 되고요. 내용들을 보면 수학 2라든지 미적분 그리고 기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물리 1과 물리 2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모두 교과서를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교과서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분계수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인데요.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책에서는 물리의 속도 개념과 미분계수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호도법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이고요. 호도법에 대한 이 책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가 읽어도 설레는 설명인데요. 이처럼 개념에 숨어있는 의미라든지 교과서 밖의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F는 MA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물리를 한 10년 만에 공부해 보는 건데 이 책에 써있는 물리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설명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여러 역학 공식들을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플러스 알파의 그런 수학들로 증명하는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저도 수학교사이지만 이 물리의 공식들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해 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저처럼 수학 매니아들에게는 너무 재밌는 경험일 것 같고요. 또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내용 중 대표적으로 미적분 과목에서 배우는 이 유명한 극한이죠. 이 극한을 이용해서 등속원운동의 가속도 공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속원운동의 가속도 공식은 물리학 2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물리학 2 교과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설명을 할 때 극한이나 미적분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한없이 다가가고 매우 작아지고 같아져 간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극한이나 미적분의 설명인데 이거를 풀어서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설명이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지는 못하죠.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t일 때의 위치고요. t 플러스 델타 t일 때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때의 속도 벡터를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볼 거는요, 가속도의 크기 공식을 증명하는 건데요. 일단은 가속도는 속도 벡터의 미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분자에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결국 벡터 빼기 벡터죠. 제가 얘를 편의상 이제 델타 V라고 한다면 결국은 벡터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벡터 두 개가 되어 있을 때는 못 빼죠. 벡터 두 개는 언제 뺄 수 있죠? 그렇죠. 시점이 일치할 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뺄 수 있고요.
vt 플러스 델타 t에서 vt를 빼는 거기 때문에 벡터의 뺄셈 정의에 의하면 요게 바로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속도의 크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델타 t라는 거는 실수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이제 이 극한 안에 있는 거에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이제 델타 t가 그냥 우극한을 생각해버리면 얘는 이제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여기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한 번 더 써보면 결국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우극한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델타 v의 크기는 말 그대로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만들어낸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등속 원운동이 뭐죠? 속도가 같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방향은 계속 바뀌니까. 근데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는 등속력 원운동이거든요. 즉 속도는 계속 변하지만 속도의 크기,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만든 삼각형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를 제가 V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해요. V로. 그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델타 V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각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왼쪽의 그림에 주목을 해볼게요. 자, 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각을 델타 세타라고 둘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속도 벡터를 쭉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자, 속도 벡터는 항상 그 접선 방향이잖아요. 원의 접선은 항상 이렇게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이걸 전체를 초록색 사각형으로 본다면 요 두 개가 지금 90도 90도니까 요 델타 세타와 요 각을 더한 게 180도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델타 세타가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 조금 연장해서 본다면 요게 그냥 델타 세타겠네요. 요게 소름이죠. 선생님 갑자기 뭔 소름이에요? 아니 이 애초에 vt 플러스 델타 t를 쭉 연장했을 때 만들어졌잖아요. 요 쭉 연장한 직선과 vt 사이의 각이 델타 세타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요 오른쪽에 만들었던 요 삼각형의 그 이등변 삼각형의 그 각이 바로 델타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델타 v의 크기,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두 개의 길이가 모두 일정한 속력 v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요. 수직으로. 그랬을 때 사인을 이용하면은 요 절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v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의 절반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하게 되면 결국 델타 v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가속도의 크기를 공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맨 윗줄에서 봤듯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를 구해보니까 2v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다 라는 거를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v는 일단 상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해봐야 될 게 요 극한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건데 갑자기 델타 세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델타 세타를 어떻게든 델타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각속도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각속도는 말 그대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거든요.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인데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정의하는 개념이 바로 각속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델타 t랑 델타 세타는 어쨌든 이제 극한을 취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평균 각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위에다 바를 일단은 써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델타 세타는 지금 우리가 델타 세타를 델타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델타 세타는 오메가 바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이 극한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이제 2v는 상수니까 이제 왼쪽에다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러면은 사인 2분의 오메가 파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제 여기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 꼴의 극한을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인 2분의 오메가 바 델타 t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델타 t를 0으로 보내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도 0으로 수렴하겠죠. 이럴 때 이 극한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과 똑같이 밑을 만들어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 오메가 바 곱해줘야 되고 2를 나눠줘야겠구나. 이렇게 2분의 오메가 바를 분모에다 곱하게 되면 요게 정확히 동그라미 친 부분이랑 같아지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분모에 2분의 오메가 바를 괜히 곱했으니까 다시 위에다가 2분의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적분 시간에 배웠듯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에 의해서 요게 1로 수렴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극한은 2v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2와 2는 약분이 되니까 답은 v 오메가다 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수학과 물리 매니아 아니면 수학이나 물리를 저처럼 다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 또는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2장 적분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